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가 아닌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지난 한국 국가대표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것과 같이 이번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템포 느린 페이크 동작으로 수비수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말았다. 지금 손흥민의 저 어시스트 장면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득점 장면도 곧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움 장면이 진짜 손흥민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번 시즌 8라운드까지 손흥민의 스프린트 거리가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통틀어 1위를 달성했다는 자료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풀타임 출장 기록도 거의 없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오프사이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흥민의 첫 번째 도움 장면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손흥민은 풀럼 골키퍼에게 공이 전달되자 위쪽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쪽에는 자유롭게 뛰고 있는 풀럼 수비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아래쪽으로 패스할 경우 이 수비수는 아무런 압박 없이 전방으로 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스프린트에 들어가며 골키퍼가 위쪽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손흥민의 의도대로 골키퍼는 위로 패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풀럼 수비수는 제임스 메디슨의 압박으로 인해 어이없는 볼 처리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완벽한 패스미스로 상대 선수인 토트넘의 호이비에르에게 전달된 공인데요. 지체 없이 손흥민에게 다이렉트 패스로 전달해줍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 장면도 사실상 손흥민이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패스를 받고 제임스 메디슨이 전력 질주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대각선 아래쪽에는 풀럼의 수비수가 지키고 있고 손흥민의 선택지는 자신이 슛을 때리거나 돌파에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전달해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의 첫 번째 도움이 놀라운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손흥민은 볼을 잡자마자 이날 경기에 자신의 첫 번째 득점과 같이 아래쪽으로 드리블할 모션을 취합니다. 이 모션에 풀럼 수비수는 뒷걸음질치며 달려오는 메디슨을 막는 것이 아닌 손흥민을 마크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지만 손흥민은 슈팅할 것처럼 볼을 한번 툭 차서 전개해놓고 갑자기 메디슨에게 패스를 전달해 풀럼 수비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마는데요. 손흥민의 이런 매우 짧은 순간 움직임에 메디슨은 완전 프리하게 공을 달고 들어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풀럼 수비수는 역방향에 걸려 몸을 한번 틀어 메디슨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애초에 메디슨을 막았다면 손흥민이 슈팅을 했을 것이고 손흥민을 막았다면 지금처럼 메디슨에게 공을 줬겠지만 손흥민이 슈팅할 것처럼 반박자 페이크를 주었기 때문에 어느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실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왜 앨런 시어러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축구 지능이 뛰어난 공격수라고 언급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이번 시즌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메디슨과 손흥민의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이 이번 시즌 유난히도 잘 먹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거의 똑같은 득점 장면이 아스날전에서도 나왔습니다. 아스날의 조르지뉴가 공을 잡자 손흥민은 풀럼전 골키퍼의 패스 방향을 막은 것과 똑같이 진첸코에게 전달될 수 있는 패스기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에 당황한 조르지뉴는 메디슨에게 그대로 공을 뺏겨버리고 손흥민에게 그대로 실점하고 말아버리죠.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도 이런 높은 위치에서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분석하면서 이 장면은 후반전에서 나온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매우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이 장면에서 정말 엄청난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데 과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만들어낸 화제를 끌어모았던 개겐 프레싱 전술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손흥민의 압박으로 인해 골키퍼는 후반전과 비슷하게 아래쪽으로 공을 돌리는데 이 수비수를 메디슨이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당황한 수비수는 또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하고 마는데 그대로 토트넘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꼴이 되었다. 이때 손흥민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 손흥민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체크하는데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뒤에 있는 수비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로 인해 온사이드 상황임을 인식한 손흥민은 그대로 몸을 돌려 공을 받는다. 여기서 엄청나게 침착한 모습이 또 나온다. 자신의 뒤에서 수비하기 위해 뛰어오던 수비수가 슈팅 각도를 막고 있음을 확인하자 매우 침착하게 슈팅 페이크 모션을 취하며 풀럼 수비수들끼리의 바보 같은 충돌 사고를 만들어낸다. 이 잠깐의 침착함으로 손흥민은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고 침착하게 자신의 전매특허인 가마차기를 성공시킨다. 라고 분석해 많은 축구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이날 경기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원맨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모든 골을 손흥민의 헌신적인 전방 압박으로 이루어낸 것을 봤을 때 30대가 넘어갔고
팀 내 선수들 중에 가장 권한이 높은 주장이라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손흥민이 새로운 토트넘에서 얼마나 큰 기둥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영국의 축구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적으로 키도 크고 매우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상상 이상으로 자유로운 양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어쩌면 30대 초반을 맞이한 손흥민에게 좀 더 중앙에서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한 것은 이 다재다능한 선수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30대가 되면서 손흥민처럼 윙에서 센터포워드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쳤고 케인의 이적으로 인해 오히려 손흥민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상황이다. 지금 보고 있는 히트맵은 지난 6시즌 동안 손흥민이 공을 잡은 위치를 나타낸다. 18-19 시즌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히트맵을 볼 수 있는데 왼쪽 윙어가 모든 공격 영역에서 볼터치를 해내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손흥민은 다른 6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가장 골문에서 가까운 터치 분포를 보여준다. 이것은 센터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골문 바로 앞에서 성공적인 터치를 가져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상대 박스 안 터치 비율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손흥민은 지난 토트넘에서의 9년 기록들 중 이번 시즌 2배 가까운 박스 안 터치를 보여준다. 이전 시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고 과거 시즌에서 박스 안 터치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에 반해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더 이상 손흥민은 윙어가 아닌 완벽한 센터포워드로 변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흥민의 이번 시즌 득점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모든 득점이 박스 안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처럼 박스 밖에서 예술적인 가마차기 골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 슈팅맵은 손흥민의 변화된 포지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런 데이터를 가진 선수들 중에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를 제외하고 손흥민보다 많은 득점을 해낸 선수는 없다. 포스테코글루 체제 아래서 손흥민은 매우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해리 케인보다 더 현재 전술에 적합한 선수로 보인다. 포스테코글루는 해리 케인처럼 느린 타입의 공격수보다 손흥민같이 뒷공간 침투에 능하면서 상대 센터백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스트라이커를 선호한다. 손흥민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몰아넣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커인 매디슨에게도 자유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물론 케인도 내려와서 플레이 메이킹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 공격수가 없게 되는데 누가 슈팅을 때린다는 얘기인가. 손흥민은 뛰어난 득점력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스프린트 거리에서도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예 모든 공격 지표에서 손흥민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표가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토트넘은 손흥민같이 매우 이타적이면서도 동료들의 공간까지 창출해내는 공격수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손흥민에 대한 집중 분석 기사를 내보내 많은 축구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